봉제 공정의 자동화, 물리적 AI와 소프트 로보틱스의 도전. 태적화 275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랫동안 라인을 지켜온 숙련 봉제사가 갑작스럽게 현장을 떠나는 순간 그 라인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 혹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 발표 때마다 원가표를 다시 펼쳐드는 그 무거운 순간.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고민에 대한 기술적 해답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의류 제조에서 가장 자동화가 어렵다고 여겨져 온 봉제 공정에서 컴퓨터 비전과 소재공학이 결합되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 사례와 수치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공장에서도 당장 현실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대안까지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봉제 자동화 기술의 현주소와 함께 여러분의 공장이 이 흐름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1. 봉제 자동화의 핵심 장벽과 그 손실. 2. 자동화를 가능하게 한 두 가지 선제 기술과 냉정한 현실. 3. 구체적인 자동화 구현 방법과 소규모 공장의 현실적 대안. 4. 자동화 시도가 가져온 실질적인 효과와 성과. 5. 자동화 체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한 점검 항목 7가지.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봉제 자동화의 핵심 장벽과 그 손실. 봉제 공정은 의류 제조 전체 공정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사람의 손에 가장 크게 의존해온 영역입니다. 원단 코팅은 캐드 마커 시스템과 자동 재단기로 수년 전부터 자동화가 이루어졌고 연단 스프레딩 역시 자동 연단기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된 패널을 집어들고 바늘 아래로 통과시켜 봉제하는 단계는 여전히 숙련 작업자의 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원단의 림프니스, 즉 원단이 축 늘어지고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유연성 때문입니다. 금속이나 플라스틱 소재는 형태가 일정하여 산업용 로봇이 정확하게 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유 소재는 집어드는 순간 방향이 바뀌고 늘어나며 동일한 원단이라도 결 방향에 따라 신축성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로봇팔이 원단을 파지해 봉제 위치에 정확히 올려놓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 기술적 한계는 제조 원가 구조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전통적인 봉제 공장에서 인건비는 전체 제조 원가의 40에서 60%를 차지하며 숙련 봉제사 1인이 이탈할 경우 해당 라인 생산성은 즉각 10에서 20%를 감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등 저임금 국가에서의 월 평균 기본급이 190에서 250달러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이 비용은 해마다 좁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류 및 신발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97%가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장 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는 생산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경고음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2. 자동화를 가능하게 한 선제 기술과 냉정한 현실. 봉제 자동화의 가장 큰 장벽인 림프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비전 피드백 방식입니다. 미국 조지아텍 출신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이 개발했던 소봇은 원단의 개별실 하나하나를 추적하는 컴퓨터 비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특허 등록된 전용 카메라가 원단을 초당 1000프레임으로 촬영하며 독점 알고리즘으로 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로봇 엔드 이펙터 주변에 내장된 카메라는 인간의 손가락처럼 원단을 조작하며 정밀 선형 액추에이터로 구동되는 마이크로 매니플레이터가 밀리미터 이하 정밀도로 원단을 봉제 위치로 안내해 소재 왜곡을 보정했습니다. 비전 방식은 봉제 자동화의 가능성을 증명한 선구적인 시도였습니다. 다만 고비용 구조와 복잡한 의류 레이아웃, 확장성 한계로 인해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사는 파산하며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초당 1000프레임 추적 및 실시간 AI 보정 개념은 현재 물리적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후발주자들에게 중요한 기술적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도 활발히 연구, 적용되고 있는 소재 강화 공법 방식입니다. 스타트업 소보가 채택한 이 방식은 수용성 열가소성 폴리머인, 폴리비닐 알코올에 원단을 침지해 일시적으로 경화시키는 기술입니다. 경화된 원단은 마치 판금처럼 딱딱해져 범용 산업용 로봇으로도 정밀하게 핸들링할 수 있게 됩니다. 봉제 완료 후에는 온수로 헹구기만 하면 폴리머가 제거되어 원단이 다시 부드러운 원래 상태로 돌아오며 제거된 폴리머는 수거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PVA 처리 방식은 면폴리 혼방, 데님, 레이스, 신축성 원단 등 다양한 소재에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코팅 처리된 원단이나 방수 소재처럼 원단 전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됩니다. 3. 구체적인 자동화 구현 방법과 소규모 공장의 현실적 대안. 각 기술이 실제 공장 라인에 적용되는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의 비전 제어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스마트 라인의 경우 사축 로봇팔과 진공 그리퍼가 재단된 패널을 집어 올려 360도 컨베이어 시스템과 구형 롤러로 구성된 봉제 테이블 위에 정확히 위치시킵니다. AI 알고리즘이 원단의 실시간 왜곡을 감지하고
즉시 보정 동작을 계산해 로봇의 움직임을 조정함으로써 원단 공급부터 봉제 완료까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라인 구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고도화되고 있는 슈보의 소재 강화 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공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재단 완료된 원단 패널을 PVA 폴리머 용액에 침지해 경화 처리합니다. 2단계, 경화된 패널 솔기 위치를 초음파 용접기로 임시 접합합니다. 3단계, 범용 산업용 로봇, 파리 경화 패널을 파지해 봉제기로 이송합니다. 4단계, 로봇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반으로 제어되는 봉제기와 로봇이 동기화되어 정밀 봉제를 수행합니다. 5단계, 봉제 완료 후 온수린스 공정으로 PVA 폴리머를 제거합니다. 6단계, 용해된 폴리머 용액을 수거해 재사용 사이클에 투입합니다. 두 방식 모두 협동 로봇 체계와 결합될 경우 숙련 작업자가 복잡한 고난도 공정에 집중하고 단순 반복 공정은 로봇이 담당하는 하이브리드 자동화 라인 구성도 가능합니다. 소규모 공장이 당장 접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과 장기 로드맵. 앞서 소개해드린 풀 자동화 시스템은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초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소규모 회사나 일반 공장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소형 공장 규모에 맞게 기술을 쪼개어 도입하는 현실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단기적 접근은 부분 자동화와 스마트 툴 접목입니다. 스마트 지그미 가이드 활용. 로봇팔이 원단을 잡지 못한다면 사람이 원단을 놓을 때 한치의 오차도 없게 만드는 전용 지그를 적극 개발해야 합니다. 포켓 부착이나 칼라 봉제 시 아크릴이나 금속으로 맞춤형 가이드를 제작해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초보 작업자가 숙련공의 80% 속도를 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 없는 공장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물리적 최적화입니다. 단일 공정 자동기 우선 도입. 라인 전체를 로봇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병목이 심하거나 단순 반복되는 공정, 예를 들면 단추 달기, 벨트 트고리 부착, 주머니 웨이팅 공정만 국산대 만산 단일 자동기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투자 비용 대비 생산성 향상이 가장 명확합니다. 중기적 접근은 공정 데이터의 디지털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RFID 및 바코드 공정 트래킹, 값비싼 AI 비전 카메라 대신 각 재단물 묶음에 RFID 태그나 바코드를 부착하여 이동 경로와 공정별 대기 시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형 설비 도입 전 라인의 밸런싱을 맞추는 소프트웨어적 최적화만으로도 생산성을 10에서 15%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 투자는 협동 로봇 기반의 하이브리드 셀 구축입니다. 소규모 공장이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방향은 사람을 완전히 없애는 무인 공장이 아니라 사람과 로봇이 한 조를 이루는 하이브리드 셀 시스템입니다. 안전 펜스가 필요 없고 프로그래밍이 쉬운 2천에서 3천만 원대 협동 로봇 한 대를 도입하여 로봇은 원단을 한 장씩 집어서 공급하고 숙련 봉제사는 미싱 앞에서 정밀 제어와 품질 검사만 담당하는 형태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되는 숙련공의 피로도를 대폭 낮추고 인당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자동화 도입의 실질적인 효과와 성과. 봉제 자동화가 실제 생산 현장에 가져온 효과는 상징적인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의 기술을 도입했던 대표적 사례는 아디다스의 티셔츠를 연간 2천만 장 이상 생산하는 중국 제조사 티엔유엔 가먼트스의 미국 아칸소 공장입니다. 당시 이 공장은 대량 생산 라인에 비전 로봇을 도입하여 티셔츠 한 장당 생산 비용을 0.33달러 수준까지 낮추는 경이로운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천원복식의 탕신홍해자는 전 세계 어떤 저임금 노동시장도 이 단가와는 경쟁할 수 없다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패션 대기업인 베스트셀러 그룹은 과거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에 2천만 달러 약 2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며 이 기술의 산업적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해당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들이 증명한 수치적 성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동화가 가져오는 구조적 변화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리쇼어링 효과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류의 97%가 해외 제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봉제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의존도가 낮아지면 소비지와 가까운 선진국 내 제조가 경제적으로 타당해집니다. 또한 해외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작업 중심의 환경과 달리 로봇 기반 공정에서는 인력이 로봇 운영과 통합 계획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높은 급여의 직무 역할이 창출됩니다. 이는 물류 리드 타임 단축, 공급망 리스크 완화, 온디맨드 생산 체계 전환으로 이어져 브랜드와 공장 모두에게 새로운 경쟁 우위를 제공합니다. 5. 자동화 체계를 지속 유지하기 위한 점검 항목 7가지. 봉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해서 즉시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7가지 항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카메라 센서 및 비저 시스템의 렌즈 오염 여부를 매 교대 작업 전 점검합니다. 원단 분진이 렌즈에 누적되면 원단 추적 정밀도가 저하되어 불량률이 상승합니다. 둘째, 로봇 엔드 이펙터의 진공 그리퍼 흡착력 및 기밀성을 주 1회 이상 측정합니다. 흡착력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원단 파지 실패가 발생합니다. 셋째, PVA 폴리머 용액의 농도와 침지 시간을
원단 소재별로 SOP에 정의하고 매 로트 변경 시 확인합니다. 농도가 부족하면 경화가 불완전해 로봇 핸들링에 오류가 생깁니다. 넷째, 온수린스 공정의 수온과 유량을 공정 기준치 이내로 유지하고 린스 완료 후 잔류 폴리머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합니다. 다섯째, PBA용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손실량이 기준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 누수 또는 오염 여부를 점검합니다. 폴리머 낭비는 직접적인 소재 비용 손실로 연결됩니다. 여섯째, ROS 기반 봉제 제어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버전과 로봇 캘리브레이션 상태를 월 1회 이상 갱신 및 검증합니다. 업데이트 누락은 공정 동기화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협동 로봇 작업 구역의 안전 센서 및 충돌 감지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매 작업 전 확인합니다. 안전 센서 오작동은 인명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항목입니다. 6. 핵심 Q&A 5가지. 첫 번째,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장은 자동화 흐름에 어떻게 동참해야 합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는 방법도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매년 시행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나 소공인 특화 지원 사업을 통해 자동 봉제기 도입, 공정관리 소프트웨어 구축 비용의 50에서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을 다 들이지 않고 단계별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니트나 신축성이 강한 소재에도 이 기술이 적용됩니까? 비전 기반 방식은 니트 등 신축성 원단에 대한 실시간 텐션 제어 기능을 포함하여 가능성을 보였고, 슈보의 PBA 처리 방식 역시 레이스를 포함한 다양한 신축성 원단에서 적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코팅 소재나 방수 처리 원단처럼 원단 전체에 수분이 침투하지 않는 소재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기술이 완전히 안착되면 기존 봉제사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로봇이 단순 반복 봉제를 담당하는 구조에서 기존 숙련 봉제사는 로봇 운영 감독, 캘리브레이션, 불량 검사, 복잡한 고난도 공정의 품질 관리 등 보다 고부가가치 역할로 전환됩니다. 미국의 비영리 로봇 연구소인 암인스티튜트는 이 전환 과정에서 로봇 운영과 공정 통합 계획 등 단기 교육 과정으로 습득 가능한 새로운 직무 역할이 창출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다품종 서로트 생산 환경에서도 자동화가 효과적입니까? CO보 방식의 경우 새로운 봉제 패턴을 하루 내로 학습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는 기존 수작업 방식에서 새 제품 생산 준비에 수개월이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발전입니다. 다만 소량 환경에서는 초기 설정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작용하므로 아직까지는 중간 이상의 생산 규모에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다섯 번째, 선구주자였던 소프트웨어 오토메이션사의 파산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혁신적인 비전 AI 기술이라도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인 패션 산업에서 기기 커스터마이징 비용과 원단 다변화 대응 능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면 상업적 한계에 부딪힌다는 냉정한 교훈을 줍니다. 따라서 향후의 봉제 자동화는 고가의 전용 로봇 솔루션보다는 슈보처럼 기존 범용 로봇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소재를 제어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7. 결론 및 요약. 지금까지 봉제 공정 자동화의 거대한 기술적 흐름부터 중소규모 현장에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컴퓨터 비전과 소재 경화 공법은 의류 제조의 미래 지향점을 보여줍니다. 비록 완전부인 자동화 공장은 소규모 회사의 먼 이야기일지라도 그 안에서 파생된 스마트 가이드 지구 활용, 단일 공정 자동화, 그리고 협동 로봇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라인 구축은 지금 우리도 충분히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봉제 자동화는 거창한 기계 도입이 아닙니다. 우리 현장에 맞는 작은 최적화부터 시작해 노동 집약적 구조에서 기술 집약적 구조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우리 공장 규모에 맞는 최적의 기술을 찾아내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과 관련하여 공유하고 싶은 사례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 또한 말씀해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전달 및 섬유봉제 제조산업 트렌드 분석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영상 내 언급된 특정 기업 및 브랜드들과 어떠한 상업적 이해관계도 없음을 밝힙니다.